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자, 4.10 총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 후보들, 어제도 저희가 오연호가 묻다를 통해서 민주당의 이 경선 결과 여러분께 바로바로 전해드렸고 또 주요 인물들 바로 인터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렇게 여야 후보들이 정해지고 있고 또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위한 각 정당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 정당 후보들을 저희가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도 준비하고 있고 또 조국혁신당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전충생 조국혁신당 공보단장 겸 여성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춘생 위원장님. 네, 네. 이름이 좀 네. 어려워서 네, 네. 처음 발음하기엔 좀 쉽지 네. 않다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오마이TV 처음 나오셨잖아요. 네, 처음 나왔습니다. 네,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이 처음에는 어렵지만 한번 기억하면 잊어버리기 어려운 쉽지 않은 이름이거든요. 네. 봄에 태어나서 봄춘 날생 정춘생입니다. 그래서 이름처럼 조국 혁신당의 봄날이 될 정춘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생일이 언제세요? 4월 25일입니다. 4월 25일. 이거 뭐 봄날 따뜻한 네, 네, 햇살이 네, 네, 네. 그려지는. 봄날의 햇살을 네. 가져올 이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춘생 네. 위원장. 사실은 저희가 이제 민주당 네. 내에서 네. 오명하며 뵙고 또 네, 현장에서 네. 뵙고 그랬었는데 네네. 저는 조국혁신당 가셨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네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그러신 거예요? 제가 대학 때부터 계속 청춘을 굉장히 뜨겁게 살아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당 생활을 하면서도 예. 그냥 안일하게 살아오지 않았고 그냥 그 위치에서 내 소임을 다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항상 누구의 지시보다는 내 심장이 뛰는 그 일을 해보자. 그러면서 당직자 생활을 하면서도 네. 굉장히 새로운 일들을 좀 많이 했던 그런 그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굉장히 저도 막 무기력하다. 저 윤석열 그래요. 정권이 저렇게 폭정을 휘두르고 있고 한데 음. 왜 우리 민주당이 앞서서 앞에서 더 시원하게 선명하게 네. 국민의 여론을 담아서 못 싸울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럴 때 딱 조국신당이 나타난 거예요. 3년은 너무 길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리고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 정말 선명하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윤석열 정권을 빨리 종식시키겠다. 이게 참 내 뇌리를 딱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50이 넘어서 내 가슴을 설레게 하고 두근두근거리게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조국신당이 저한테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더 늦기 전에 그래 내 심장이 뛰는 곳으로 가서 일을 해보자.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을 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 가슴을 네. 뛰게 하는 네. 그런 정치 세력이 나타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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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네. 대표가 등장을 다시 네. 했기 때문에 네. 3년 너무 길다. 네. 내가 정말 다시 여기 가서 새로운 청춘을 네. 불살라야겠다 생각하신 거군요. 20대의 가슴으로 무장해서 왔습니다. 네. 조국 대표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제 고맙다. 입당 기자회견도 네. 하고 하셨잖아요. 네네 고맙다. 같이 많이 도와달라. 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개인적인 인연이나 뭐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알고 있었고요. 네. 또 같이 일을 했었던 게 2019년 그 법무부 장관 음. 지명받았을 때 제가 민주당에서 원내행정실장을 죄송합니다. 네. 목이 메시군요. 예, 민주당에서 원내행정실장을 맡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자리가 뭐냐면 그 원내지대부의 그 원내 전략, 국회 전략, 맞아요. 여야 예. 협상 모든 것을 실무 총괄하는 자리거든요.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그 지명되자마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격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하루에도 몇 개씩 의혹들이 쏟아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맞아요. 대응하는 게. 그래서 나는 인사청문회 팀에 얘기를 했어요. 그 대응 자료들 다 달라.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 시켜서 다 분석하고 팩트 체크하고 네. 그거를 팩트 브리핑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한 페이지로 예. 간단하게. 예. 그렇게 만들어서 저녁이 돼도 새벽이 돼도 이걸 막 퍼날랐거든요. 음. 그러니까 끝나고 나니까 네. 장관님이 굉장히 고마웠다 그때. 예. 그런 인연이 네, 또 네. 있군요. 그리고 힘들었을 그때 기자들이 솔직히 말하면 저한테 찾아와서 선배 이거 민주당 힘들다. 내년 그때가 2019년이니까 2020년이면 총선 아닙니까? 그랬죠. 힘들다. 조국을 버려야 된다.
버려야 민주당이 선거에 승리한다. 여론이 너무 나쁘다. 이게 방어 안 된다. 네. 손절해라.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기자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조국의 삶을 믿고 그분이 어떤 분이 나는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이다. 나는 네. 믿는다. 이 의혹들에 대해서 정말 이게 정말 확인된 건지 그거 봤냐. 그리고 이 모든 그래 어느 정도는 잘못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온 가족이 두들겨 맞을 만큼 그렇게 큰 잘못했냐. 난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네. 전장에서 우리 동지가 화살을 맞고 쓰러지면 이렇게 세워서 같이 가야지. 어떻게 버리고 가냐.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랬더니 너무 걱정이 된다. 민주당 그러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 한 몇 개월 동안 그 기자 얼굴을 못 봤어요. 네. 근데 난 그때는 그 후로도 어쨌든 조국 장관을 내가 지켜냈다. 뭐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당내에서도 부정적인 여론 이런 것도 꽤 있었지만 네. 그래도 우리 정부 여당의 검찰 개혁을 이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하신 후보자인데 우리가 지키고 같이 가야지. 지금 언론에서 두들겨 맞고 네. 여론이 안 좋다고 이렇게 버리고 가면 이게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어떻게 되냐. 그렇게 의원님들하고도 토론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렇군요. 네네. 그런 인연으로 네네. 그게 이제 조국 혁신당 네네. 공보 어떤 단장 분들은 뭐 여성위원장 영입인지 맡게 됐는데. 아니고 뭐 있어요. 네. 저 사람이 왜 그랬지만 저는 함께 했었던 그런 기간이 있었고 조국 대표님이 제시하는 정말 검찰 개혁을 빨리 종식하고 네. 검찰 윤석열 정권을 빨리 종식하고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그 신념에 저는 확실한 정말 청사진을 갖고 하고 있다 이런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함께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저한테는 전혀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거였습니다. 네. 예. 그래서 가슴이 뛰어서 네. 네. 요즘 그 사람들이 마음을 오랜만에 믿고, 저를 예. 보면 예전에 정춘생의 모습이 돌아왔다. 한동안 굉장히 강서구청장 나가서 네. 전략공천 당하고 이런 시절을 맞아요. 겪고 준비하셨는데. 예. 푹 다운돼서 이렇게 다녔었는데 옛날 정춘생 모습이 돌아왔다.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요즘 봄이 다시 온 것처럼. 예, 봄이 온 것처럼 굉장히 신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데 지금 공보단장 여성위원장 맡고 계셔서 네네. 아마 지금 조국 대표가 오늘도 이제 광주에 가고 하니까 네네. 또 기자들과 이제 메시지 관리나 이런 걸 네네. 통해서 네네. 어떻게 보면 바쁠 텐데 네네. 이번에 비례대표도 도전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왜 도전해 하시게 됐는지 어떻게 보면 궁금합니다. 도전이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요. 저도 네. 이 정치의 뜻이 있었고 그래서 강서구청장도 도전하고 했지만 음, 이번 비례대표 도전하는 것은 확실한 저는 목적을 가졌어요. 뭐냐면 우리 조국 혁신당은 총선용 정당이 아닙니다. 총선 끝나고 말 정당이 아니거든요. 네. 향후에 대한민국을 개조할 전체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되고 대선도 준비해야 될 그런 정당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된다. 뭐냐면 검찰 개혁만 갖고 윤석열 정권을 칠 수는 없어요. 그 전선이 네. 검찰 개혁만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최전선에서 그게 네. 중요하지만 더하기 저는 숨어있는 1cm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숨어있는 1cm. 숨어있는 1cm는 저는 여성이라고 생각해요.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정권이 더 이상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네. 그리고 남녀 갈라치기 하면서 대선 때 얼마나 정말 남녀 간 갈등을 부추기고 그랬습니까? 그러면서 여성들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목소리도 적어요. 얼마 전에 정말 가슴이 아픈 게 3.8 여성대회를 조국 대표님 모시고 같이 갔었는데 네. 예전에는 서울광장에서 굉장히 대규모로 진행되던 그런 행사예요. 그렇죠. 근데 올해는 보니까 청계광장에서 예전에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위축됐다는 거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여성들이 불만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정치 집단도 없고 스스로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이 사람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사람이 네. 조국 혁신당에도 필요하다. 아하. 누군가는 이 여성 문제에 대해서도 천착해서 예. 그들과 함께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것을 제가 하겠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을 때도 여성 전문위원, 여성국장 오래 하면서 여성 정책을 많이 했었던 네. 그리고 가족 정책, 돌봄 정책, 저출생 대책을 많이 했었던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소통했었던 네트워킹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여성들을 또 저항의 전선으로 네. 같이 갑시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아하. 그것을 제가 하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비례대표 도전을 해서 사실 네, 지금 네.
조국 혁신당 하면은 네. 검찰 개혁, 네네네. 검찰 독재 정권 네네네. 종식 네. 3년 너무 길다. 그렇죠.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네네. 그걸로 끝이 아니라 네. 검찰 독재 정권 종식 네. 이후에 네. 어떻게 네. 우리나라를 그렇죠. 만들어 갈 예, 것이냐. 예, 예. 여성 그거하고 문제, 예, 돌봄 문제. 예, 그거하고 돌봄인데 지금 돌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문제인데 국가 차원에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지원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86세대가 네. 이제 다 노인이 됐거든요. 노인이 더 이제 진입이 되고. 음.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인구 집단이에요, 이분들이. 네. 근데 이분들은 기존의 노인들하고 다릅니다. 기존 뭐 기존 노인 생각하면 파고다 공원에 가고 경로당 가고 뭐 이런 노인인데 네. 이 노인들은 정말 사회를 변혁시켰던 사람들이에요. 정치적 목소리도 강하고. 그럼요. 예. 네. 근데 이분들이 노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접근의 돌봄 정책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프면 요양병원 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평소에 지역 사회에서 자기가 사회의 통합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내가 살던 곳에서 갈 수 있도록 이것을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걸 준비하고 싶고요. 우리가 29일 날 2월 29일 날 본회의가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박 기자님 그때 본회의 때 무슨 쌍특허법. 그것만 생각나시죠? 예, 그거 생각나는데. 그거밖에 지금 언론에 보도 안 됐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나는데 그게 네. 그때 아주 중요한 법률 하나가 통과가 됐는데 뭐죠? 국회 차원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했던 법이 드디어 통과된 거예요. 뭐냐면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관한 법률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준비가 다 안 됐기 때문에 2년의 유예 기간을 둬서 준비하도록 했는데 네. 그 지역 사회에서 뭐 장애인 돌봄, 환자 돌봄, 어르신 돌봄 이런 통합적인 돌봄을 지자체에서 좀 시설과 아니면 인력 이런 거 준비하도록 하고 예산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자 이런 건데 오, 예. 그냥 이거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권이 있던 예산도 깎아버리고 그렇죠. 유예 기간을 있으면 다가오면 다시 유예하자 막 이런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내가 21대 국회 가면 제일 먼저 준비를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통합 돌봄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노인 돌봄을 하나 생각을 하면 그동안 어쨌든 요양봉간 이런 게 아니라 네. 어린이들이 지금 어린이집 가거나 유치원 가잖아요. 네. 그렇게 하듯이 어르신들은 노치원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유치원, 유치원? 노인은 노치원, 그러니까 이게 라임으로, 그러니까 뭐 라임으로 이렇게 만든 건데 예. 주 야간 보호센터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미 없는 제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너무 적은 거죠. 전국적으로 충분하지 한 않다. 5천 개밖에 없는데 예. 동마다 적어도 하나씩 있게 하자, 만들자. 이건 지자체가 만들 수 있도록 국고 지원해서 하면 되는 거고. 네. 거기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장기 요양보험에서 하고 있어요. 이미 제도가 되고 있는데 이걸 한 4, 5만 개 정도로 확대해야 동마다 설치될 수 있고 동마다 어르신들이 좋은 프로그램으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할 수 있다. 예전처럼 그런 게 아니고 네. 이 사람들은 컴퓨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웬만한 컨텐츠도 제작할 수 있고. 그럼요. 그러니까 동료 그 전문가들이 와서 네. 뭐 영상을 만드는 뭐 훈련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누리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사실적 결과적으로 보면 의료로 들어가는 비용, 요양으로 들어가는 비용, 토탈로 하면 오히려 예방하는 비용이 오히려 더 싸다. 그런 접근을 저는 하고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전국민 돌봄보장제 추진하겠다. 저의 네. 주요 공약입니다. 네. 네네. 그 지금 조국 혁신당하면 검찰 개혁만 딱 뇌리에 네네네. 떠오르고 네네. 남고 이번에 22대 국회 개헌하면 한동훈 특검법 네네네. 이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윤석열 한동훈을 네네네. 향한 여러 가지 생각만 할 수 있게 됐는데 네네네. 그게 아니라 네네. 돌봄. 네네. 우리 미래 대한민국을 네네네. 위한 그런 네네. 준비를 해야 된다. 네네. 예, 예. 그래요. 그래서 비례대표 이제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네. 보면은 검찰 개혁에 뭐 좀 편중된 그런 네네. 비례대표가 아니라 네네네. 이 보건 복지.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창당대회 때 가서 보니까 검찰 개혁도 얘기를 했지만은 네네. 복지국가 그렇죠. 이 또 비전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예, 그걸 예. 실현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예, 싶다. 예. 네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네네. 자, 뭐 지금 이 선거 과정이 좀 진행 중이죠? 네. 좀 오늘부터 오늘부터 해가지고 선거인단 신청을 받습니다. 선거인단 네. 신청.
선거인단 신청 이거 네네.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아까 네네.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약간 네. 잘 모르시는데 당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당원은 3월 10일까지 가입한 당원이 이제 선거인단으로 자동으로 되는 거고 아하. 그 외의 사람들은 선거인단을 신청하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당원이 아니더라도 네네네. 신청만 할 수 있다. 누구나.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는 우리 국민이 선출한다. 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9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오늘, 내일, 모레 14, 15, 16 3일간 선거인단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요. 홈페이지가 뭐 방법이 나와 있다라고 네네네. 하던데 네네네. 국민들 직접 선출하는 비례대표 네네. 후보들이다 이렇게 네네. 말씀을 하셨고 네네. 그럼 이따가 다시 뒤에 한번 더 말씀해 보도록 하고요. 네네. 이 공보단장 맡고 계시잖아요. 네. 뭐 애로사항에 힘든 점 없습니까? 조국 대표랑 어떻게 잘 소통되고 있습니까? 조국 대표님이 워낙에 바쁘셔가지고 예. 소통은 거의 거의 텔방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예. 현재까지는 조국 돌풍이 이렇게까지 정말 셀 줄 몰라서 언론들이 좀 약간 당황했나 봐요. 예. 그래서 이제 당황한 그동안 상황이다. 당황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돌풍이 일었으니까 이 언론에서 거의 조국 혁신당 마크맨들이 굉장히 갑자기 늘어났어요.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네네. 마크해야 되겠다. 네네. 마크에서 갑자기 늘어났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바빠지고 있고 우리 조국 대표의 일정이나 현장 언론이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그만큼 또 네. 공격하는 또 보도도 많이 되고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 네. 대변인 차원이나 뭐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조국 비판 대표를 논평이 나오고 공격하고 뭐 있군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 견제를 받고 있고 이제는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 이제 지지가 네네네. 높아졌다 이런 네네. 판단을 언론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네네. 볼 수 있겠네요. 근데 다행인 것은 네. 우리 조국 혁신당에 다 조국을 믿고 다 온 사람들이 다 자원봉사예요. 예, 다 자원봉사인데 워낙에 다들 열심히 정말 제가 민주당 당직자 출신인데 네. 몇백 명이 하는 일을 몇십 명이 다 하고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지금 대변인단이 워낙에 좀 대응을 또 네. 잘해 주셔서 굉장히 좀 좋은 환경에서 네.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음,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이 공보의 역할도 중요해서 공보 단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뭐 네. 눈코 뜰 새 없이 네. 바쁜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면은 민주당 일부 뭐 지지층에서 네네네. 또 많은 당원분들이 네네네. 걱정을 많이 해요. 네네네. 사실은. 네네네.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어떤 파이를 가지고 네네. 갈라먹게 되면 네네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위험한 거 아니냐 네네네. 이런 걱정도 하시고 네네. 우려가 큰데 어떻게 네네. 보고 계십니까? 조국 대표님이 항상 강조하셨듯이 네.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의 뭐를 뺏어오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한 일례를 말씀을 드리면 네. 내가 탈당해서 가겠다고 했을 때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셨어요. 민주당의 인력을 빼간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럴 그렇죠. 정도로 예. 민주당에 어쨌든 해를 끼치면서 갈 생각은 전혀 없고요. 네. 다만 범민주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진짜 반 윤석열 전선으로 끌어들이자 네. 이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쇄빙선 역할을 하겠고 예인선 역할을 하겠다. 그것을 조국 혁신당이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현장에서 주민들의 얘기로 당원들의 얘기로 그게 들려요. 사실은 저도 결심을 해서 조국 혁신당으로 갔을 때 네. 주변 분들한테 몇 분한테 상의를 드렸고 또 하고 나서 반응들을 보면 정말 잘 갔다. 정말 정말 답답해 죽겠는데 네. 조국 대표가 나와서 뭐 검찰개혁 확실하게 하겠다, 마무리하겠다, 3년은 너무 길다. 어쨌든 좌고우면하지 않고 민주당보다 또 더 앞에서 그리고 좀 더 왼쪽에서 보다 더 크게 싸우겠다. 이게 너무 와닿더라. 시원하더라. 사이다 열사발을 들이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내가 사실은 정말 투표장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조국 혁신당을 하는 거 보면서 내가 진짜 비례대표 찍으러 가겠다. 그러면서 굉장히 네. 그 흐름이 비례대표 찍으면 조국 혁신당만 찍고 오겠습니까? 지역구 민주당 지역구도 찍고 찍겠죠. 오죠. 네. 그래서 그 흐름이 예. 그 주춤했던 아니면 좀 약간 내려갔던 민주당의 지지율이 조국 혁신당의 부상과 함께 같이 동반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민주당이 거기서 뺏는 게 아니라 같이 더 지지세를 그리고 파일을 더 키우는 것이다. 파일을 저는 그렇게 키우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네네. 뭐 이게 근데 뭐 각자 지지자들마다 다 생각이 있고 뭐 네네. 지민 비조 지민비죠. 하는 네. 얘기도 있지만 네네. 저희 이제 반제님은 지민 비민
이렇게 하시면서 네네네. 박정희 기자님 수고하십니다. 슈퍼챗도 반제님이 네네. 어제도 쏴주셨는데 오늘 쏴주셨는데 연일 쏴주고 계신데 이렇게 네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만나서 네네네. 손을 네, 잡았고 그럼요. 한 네. 말이 그거 아닙니까? 네네네. 윤석열 정권 폭정을 중단시켜. 네네. 이거 막아야 된다, 네네네. 이 얘기.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저도 이제 국회 운영, 정당 생활 많이 해봤지만 음. 양당이 하는 것보다 이제 3당이 있으면서 균형추 역할도 하고 네. 좀 더 앞에서 더 센 주장을 하면 이 민주당도 이제 그게 지렛대 역할이 되면서 좀 더 이제 협상력을 높일 수 있거든요. 아하. 그런 일을 우리 조국 혁신당이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예, 그런 생각이고요. 물론 이제 지역구도 민주당, 비례도 민주당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은 이제 국민들이 네. 그 비례 후보를 보고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만큼 좋은 후보를 각각의 당에서 내는 게 문제이고 어떻게 캠페인을 잘 할 것인가 네.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뭐 민주당 얘기 잠깐만 이어가면 네네. 네. 어제도 그렇고 최근 계속 나오는 경선 결과를 보면 네네네. 당원들의 이 네네. 어떻게 보면 심판이라고 할까요? 네네네. 그다음에 뭐 혁신적인, 네네네. 개혁적인 또 혁명적인 그런 네네. 투표 결과가 나오고 네네네. 있습니다. 네. 어떻게 지금 밖에 계시니까 어떻게 네네네. 보고 계셨는지?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로서는 다른 정당이기 때문에 네. 제가 속하지 않은 정당의 공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조심스럽지만 그러니까 다른 걸 다 차치하고 네. 정말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서 그냥 안일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음. 그 주어진 4년의 소중한 시간을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네. 당원의 여론을 담아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다시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 안 그러면 심판받는다. 이거는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하. 네네.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 국회의원답게 당원들의 목소리 듣고 국민의 목소리 듣고 네네네. 야당이면 야당답게 네네네. 그 모습을 보였어야 네네. 된다. 네네.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었던 네네. 것이다 이렇게 네네. 보시는군요. 네네. 그래요. 그래서 뭐 이 조국 혁신당도 비례대표 후보 뭐 선출하겠지만 네.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정말 야당 역할 잘할 수 있는 잘 싸울 수 있는 그렇죠. 또 윤석열 정권의 네네네. 실정을 제대로 지적하고 바꿔낼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이 선택되지 않을까? 네네. 저는 그렇게 또 전망을 네네. 합니다. 네네. 그렇게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많이 예. 오셨고요. 예. 그러게요. 네네. 몇 면들을 보니까 네네. 또 다 전사들 아닙니까? 전사들이 많이 와서 좀 네네. 불안하시겠어요. 아니 제가 단장님은? 저도 전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네네. 비례대표 후보들이 네네. 또 필요하고 네네. 국회에서 그런 의원들이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계속 네네. 말씀하고 계신데 네네. 제가 정치를 실무자로 네. 살다 보니까 예.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의원들이 잘 싸울 수 있도록 그 전략을 짜고 기획하는 일들을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숨은 조력자에서 이제 내가 직접 싸우겠다 이런 달라졌을 뿐이지. 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2016년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암울하지 않았어요. 그때 문재인 대표 시절이고 네. 뭐 당내 갈등 그래서 지지율이 뭐 10%대로 떨어지고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돌파했던 게 네. 많은 사람들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와서 달라졌다고 하지만 그 전이 뭐가 있었냐면 필리버스터가 있었어요. 필리버스터. 예, 예. 테러 방지법에 기억납니다. 예. 대항한 필리버스터. 그것을 제가 기억해서 한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의원들이 거의 부정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네. 이게 되겠냐? 처음 아무 한 번도 안 해봤던 건데 되겠냐? 막 부정적인 여론 심했고 필리버스터. 예. 의총 내에서도 굉장히 동의하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원내대표가 이거 합시다 했고 그때 이제 정말 고맙게도 모 의원이 내가 해보겠다 손을 들고 했는데 네. 첫 시간에 5시간 이상 끌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반응이 오잖아요. 민주당 뭐 좀 하네? 그리고 맞아요. 국회 방송이라는 게 거의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던 국민들이 네. 생중계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끄니까 의원님들이 나도 하겠습니다, 나도 하겠습니다 막 신청을 해서 막 이 순서 매겨서 했던 경험이 있는데 네. 그때 민주당에 대한 지지 여론이 확 올라갔어요. 아하. 예, 여론조사 추이를 봐도 굉장히 우리 욕하는 전화만 받았었는데 네. 오랜만에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일 좀 한다. 네. 정말 잘한다. 그런 응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도 누구보다 잘 싸울 자신이 있다. 그리고 국회 원내 전략에 대해서는 그 경험과 네. 그 기본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조국 혁신당이 원내에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이 장점을 또 PR을 해주셨는데 네네. 어쨌든 오랜 이 행정 경험 플러스 전략을 짜왔던 네네네. 기획을 해왔던 네.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국회에서 역할을 하시겠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네네. 정말 산적한 과제들이 이제 국회에 있고 네네. 앞으로 우리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을 보면 할 네네. 일이 너무나 많을 것 같아요. 네. 뭐 검찰 개혁부터 해가지고 지금 민생 토론회하면서 윤 대통령이 전국을 돌고 있는데 뭐 800조, 900조 뭐 계속 그 천 단위로 천조 뭐 천조 예, 넘어가는 예. 여러 가지 네. 공약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네네. 대한 또 국회에서의 견제와 네네네. 평가를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네네. 있고 네네네. 그러니까 돌봄 말씀하셨지만 네. 돌봄 뭐 이 동마다 만들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네네. 노치원이라고도 언급하셨지만 네네네네.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네. 또 진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네네. 그 분들은 어떻게 또 케어할 것이냐 네네네. 이런 것도 중요해 보이고 네네. 과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그런 국회가 되지 네. 않을까 싶어요. 예. 22대 국회가. 네네. 22대 국회가 이제 각 상임위가 있지만 특정 이슈에 대해서 집약적으로 논의하고 법안과 예산을 만들자 할 때는 특위라는 걸 별도로 또 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돌봄 문제에 대해서는 네. 별도의 특위를 제안해서 만들 거고요. 여기서 이제 다양한 장애인 돌봄, 환자 돌봄, 어르신 돌봄, 아이 돌봄까지 해가지고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모델, 사회적 돌봄 모델을 만들자. 네. 이 부분을 공론화시키고 그 논의의 과정을 통해서 입법하고 제도하고 예산으로 반영할 거.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준비를 할 겁니다. 네. 검찰 개혁 투트랙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이것도 동시에 가면서 우리의 개혁 혁신당의 지지 기반을 네. 더 확장하면서 다음 대선까지 준비한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검찰 개혁은 그대로 쭉 직진으로 당연하죠. 가지만 네네네. 그 복지 네네. 또 우리나라의 비전을 네네. 위한 그런 네네. 준비 네네. 또 돌봄에 대해서는 네네. 예. 계속해서 준비를 해 나갈 것이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은 뭐 정치를 계속 이제 옆에서 봐왔고 네. 했는데 정치는 이거다. 네. 정치는 이래야 된다. 네. 이런 생각도 좀 해 오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어떻습니까? 정치는 그냥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의원님들이 국회의원들이 지역 사회에서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이제 오랫동안 하게 되면 이제 소통도 좀 게을러지고 이럴 수도 있는데 네. 문제는 지역 사회에서의 그 소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각각의 당사자들과의 그냥 소통을 통해서 그분들의 열망을 입법으로 반영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야지 특정 어쨌든 계층이나 이렇게 되면 우리 당이 좀 좁아지지 않을까. 네. 예. 저 정당에는 맞아. 저 사람을 만나면 우리 문제 얘기 들어줄 수 있죠. 우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이런 게 한 사람 한 사람마다의 좀 미션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국민들 목소리, 다양한 목소리가 네네. 잘 이제 반영될 수 있고 네네네. 그런 네네. 창구, 네네. 통로가 어떻게 보면 정치인일 수도 국회의원이 한 명 한 명이 네. 그 통로가 돼야 되죠. 헌법 기관이기 때문에 각각의 모든 사람이 검찰 개혁만 갖고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이 문제 저 조국 혁신당 가면 저런 국회의원이 있어서 이 문제는 저분한테 얘기하면 될 거야. 이런 게 분야별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다양성. 그래야- 네네. 이 주 목표는 있지만 또 네. 다양성도 네네. 갖추고 있는 정당 그런 네. 정치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이번 3년 너무 길다 이 슬로건을 걸어서 윤석열 정권 심판 여기에 또 정권 종식 네. 여기에 집중을 하지만은 네. 또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걸 강조해 주셨는데 네네네. 국민들이 또 어떻게 평가를 하게 될지 또 지금 언급하셨겠지만 비례대표 지금 후보들을 네네네. 일단 선정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어떻게 국민들은 평가할지 당원들은 평가할지 뭐 그것도 이제 당원들의 뜻이고 국민들의 뜻이기 때문에 네네네. 거기서는 승복하실 거죠? 당연하죠. 네. 어떤 결과 나올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네네. 하고 네네네. 자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이나 네네. 꼭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네. 해주십시오. 자, 카메라 보십시오. 예. 어떻게 보면 정말 두근거리는 심장을 갖고 조국 혁신당이 왔지만 정말 어깨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많은 지지율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저의 임무인 것 같고요. 저는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그동안 해왔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숨어있는 1cm 바로 여성을 찾아서 여성도 반 윤석열 정권에 같이 저항하자. 같이 무너뜨리자. 그것을 제가 조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춘생 네네. 조국혁신당 공보단장 겸 여성위원장 말씀을 들어봤고요. 네. 앞으로 어떤 활동을 펼칠지 네.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